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격렬하게 속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라는 말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사는 평소 노죽수 세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죽수란 화가 날지라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자제하여 마음속에 가둬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이들어서는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지도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두드러진 본성 중 하나는 우월감에 대한 열망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나아가 어떻게든 우월한 위치에 올라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스스로 애써서 목민관의 표수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목민관의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욕망을 위한 자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산의 이 말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출세나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입니다. 다사는 청렴의 세 가지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받은 녹봉도 먹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옛날의 최상위 청렴, 정당한 것만 받되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중고시대의 청렴, 그리고 돈을 받고 자리를 팔지 않으며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오늘날의 청백리, 이렇게 세 가지의 등급입니다. 일체의 뇌물을 받지 않고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없는 3등급의 수준이 청렴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청렴하지 못하다면 끝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야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됩니다. 다사는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함을 강조하며 비단 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스러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권세를 가진 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냥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꾸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입니다. 자발성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납니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 행하면 되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시기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신속한 대응, 자발성은 중요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리더의 솔선수범을 기다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꾸준 일에 기쁜 마음으로 솔선해서 나서는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입니다. 타사는 대중을 이끄는데 가장 좋은 것은 위엄과 신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청렴은 공명정대함이고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위엄을 확보할 수 있고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은 곧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자신 또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끄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리더의 인간적 크기와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 크기는 위엄이라고 한다면 깊이는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인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든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든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타사는 재난 구제를 위해 첫째, 재난 방비를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과 둘째,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나 위험은 사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감지했다 하더라도 무심코 넘겨버리는 안전불감증입니다. 나는 안전하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을 거야고 생각한다면 지도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구성원과 대중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력자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세력자의 횡포를 징계한 대표적 사례는 공자가 소정묘를 처단한 사건입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대사고가 된 지 7일째
되던 날 정치를 문란시킨 소정묘를 죽여 그 시체를 3일간 궁정에 내걸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소정묘를 인망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공자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하자 공자는 소정묘는 5대악을 겸하고 있으므로 죽임당함이 마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5대 악을 첫째, 만사의 통달에 있으면서 흉엄한 짓을 하는 것, 둘째, 행동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운 것, 셋째, 말이 거짓되고 교활한 것, 넷째, 괴이한 일을 잡다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다섯째, 틀린 것을 교묘하게 옳은 것처럼 우묘되는 것. 이것을 5대 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사는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가차없이 척결하고 그들의 세력을 억눌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렴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다사는 벼슬자리의 미련과 욕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물러날 때의 모습이 청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관직이야 단지 물러나는 것뿐이지만 오늘날의 기업인들의 경우 청렴하게 물러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평생 피땀을 흘려 가꾼 기업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 초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주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명언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명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